안녕하세요, 건넌바입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휴가라 아침에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날씨가 흐린 날이 더 많다고 하네요. 하필 또 휴가를 이런 날짜에 잡아갖고, 하지만 즐겨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렛츠고! 오늘은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흙수저 얘기. 저는 금수저였을까요? 흙수저였을까요? 저는 매우 흙수저였습니다. 자, 얼마 전에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 지인은 30대 초반이고요. 직장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동생이 1억을 모았다는 거예요. 와, 진짜 깜짝 놀라면서 엄청 기특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이죠.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절약입니다.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죠. 과소비 없이 급여를 받으면 따박따박 모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나라에서 하는 정책 있지 않습니까? 청년 머시기. 그거를 통해서 목돈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적금입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절약, 두 번째는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 세 번째는 저금. 이렇게 3가지로 큰 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동생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옛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30살쯤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보다 4살이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집을 사고 팔고 하면서 자산을 꽤 많이 형성했었습니다. 그 동생한테 물었죠. 집을 어떻게 사냐, 그렇게 샀다 팔았다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동생이 자기가 해왔던 그 이야기들을 저한테 쭉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면은 나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모아놨던 1,500만 원으로 집을 알아봤습니다. 동생이 이야기해준 내용과 그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내용을 합쳐서 첫 번째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때가 2008년인가? 자, 근데 집을 산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 월급이 200만 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출금, 그 다음에 회사에서 집을 사면 지원해주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 해갖고 거의 150에서 160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매달이요. 거의 한 달에 40~50만 원으로 생활하는 거죠. 자, 그렇게 첫 번째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부터 몇 년 뒤에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자,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 주변이 온통 흙바닥일 때 집을 사야 그 집이 나중에 자산이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내용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동탄 이신도시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생겼고요.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자, 동탄 이직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또 몇 년 안 지난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초창기 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다. 여기서 자산을 한 번 더 뻥튀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IMF도 겪었고요. 그 다음에 9.11 테러도 겪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몸소 체험했고, 그 다음에 평소에 책으로 공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앞으로 돌아가서 그 동생이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그 3가지, 절약, 정책, 그 다음에 예적금, 이렇게 3가지가 있었고요. 저는 절약, 시대 상황, 그 다음에 투자. 동생의 방법으로도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저의 방법으로도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를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로 시작했죠? 네, 1,500으로 시작했습니다. 2008년 9년 당시에 1,500은 2025년에 얼마가 됐을까요? 1,500에 10배면 1억 5천입니다. 100배면 15억입니다. 과연 자산이 15억이 됐을까요? 100배가 됐을까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하지만 몇십 배는 불어났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투자 공부를 하지 않았고 집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몇십 배로 불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열심히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돈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흙수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단칸방에 살았고요. 알바를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생이지만요. 방학이 되면 노가다 현장을 갔고요. 평시에는 학교 체육관 청소, 체육선생님 방 청소 이런 거를 통해서 수업료를 면제받았습니다. 대학생 때도 직장 들어가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흙수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몸부림을 쳤던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저희 아이들이 재밌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의 편안한 집에서 살 수 있었다 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편안함이 결코 쉽게 얻어진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자, 내가 흙수저에서 힘들다, 나는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흙수저는 흙수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처럼 열심히 살게 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 흙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흙이 들어가고요. 흙이 쓰여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흙은 흙에서 끝나지 않고 금으로 변합니다. 금도 바위를 깨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흙수저라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세상에 쓰여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금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성실과 열심까지 합쳐지게 되면 흙수저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산이 뭐 100억, 1000억 뭐 이런 분들이 보기에 아직도 흙수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비교하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저를 포함한 많은 흙수저 여러분들한테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꼭 이겨내서 금수저는 아니지만 은수저까지라도 한번 가 보시죠.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뿅.